오늘은 나 혼자 산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전 연무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 성범죄를 나한테 지금 2년 넘게, 2년 반 정도 동안에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연무 측에서 전 연무에게 호의적으로 계속 굴고 있는 방송이라고 나는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송들, 뭐 전 연무가 지금 출연 중인 6개의 방송들 중에 나 혼자 산다가 유독 그렇다고 나는 판단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내용 증명 보낸 내용까지 공유를 할게. 나 혼자 산다에는 내가 전현무한테 지속적으로 스토킹당하고 불법 촬영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 사실 통보를 정말 수차례 했고 거의 1년 넘게 했어. 처음 했던 거는 2025년 8월부터거든. 그때쯤이 내가 처음 폭로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야. 그러니까 물론 2024년도에도 폭로글 올렸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납치감금을 당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납치감금 당한 시점에 네이트 폭로글도 내려가고 네이버 맘솔기라는 카페에 올렸던 폭로글도 다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폭로글이 당분간 사라졌고 내가 납치 감금 당한 다음에 아빠한테 막 얘기 뭐라고 해가지고는 결국엔 나왔잖아, 정신병원에서.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내가 고소에 집중하느라고 폭로를 따로 하진 않았어.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좀 안정이 됐을 때쯤에 8월에 다시 폭로를 하기 시작한 거야, 작년 8월쯤에.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 인스타 공식 계정이 있어, 나 혼자 산다에. 거기다 DM을 뿌리기 시작했고 주기적으로 보냈어. 그거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떨 때 2, 3일에 한 번, 어떨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거의 수백 개나 뭐 그 정도의 이 DM을 보낸 거지. 근데 뭐 전현무가 내가 정신병자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얘네가 내 말을 안 믿었을 수도 있지. 근데 올해 초쯤에 내가 그 네이버, 네이트판에 올렸던 폭로글이 한 4개 정도가 있잖아. 그게 살아남아 있었고, 도합 조회수가 2만 5천 정도가 됐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제 음란성 게시물이라고 전현무가 익명으로 올린 음란성 게시물 정리해가지고 올렸던 그 폭로글이 있었는데 그거를 세 차례에 걸쳐서 올린 거는 도합 조회수가 3만이 넘었어. 그 소리는 즉슨 내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올렸던 네이트판에 올렸던 긴 폭로글이잖아. 그 폭로글에 그 조합수가 거의 5만이 넘는다는 거야. 이거를 그 얘네한테도 다 보내줬던 거야. 나 혼자 산다에도. 그리고 뭐 나 혼자 산다에만 보낸 건 아니고 전현무가 출연 중인 방송 연예인들 모두 해가지고 거의 500명 넘게 뿌렸어. 그때 당시에 2월 달에. 그때 아마도 얘네들이 이거를 사실인지를 하기 시작했겠지. 그러니까 전현무한테 사실 확인하고 왜 이거 그냥 두냐,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냐, 이런 걸 얘기 안 했겠냐고, 제작진들이 분명히 했을 텐데 전현무가 안 하고 있었고, 결국에 음란성 게시물에 대해서 막 도합 조회수가 막 하루 이틀 이렇게 만에 막 계속 15,000씩 찍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현무가 결국 삭제 처리를 시켰어, 그거를. 그러고 나서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나 혼자 산다에 알려줬어, DM으로다가.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는 인스타 공식 계정을 통해서 나의 폭로 사실 아니면 공론화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다 들은 거야, 다 알게 된 거야. 이거 뭐 공식 계정은 제작진들 중에 뭐 작가나 뭐 PD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겠지. 그러고 나서 2026년 7월 14일, 한마디로 한 달 반 정도 전에 내용 증명을 처음으로 보냈어, 얘네한테. 그게 얘네가 수령했다고 받은 날이 14일인 거야. 그 다음에 2차로 보냈던 거는 29일이었고 3차로 보냈던 내용은 8월 18일이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국 내용 증명이라는 영상이 원투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얘네는 꾸준히 내가 전현무의 어떤 스토킹이나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통보했던 기관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얘기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려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최근에 만들었어. 내 채널에 이제 그 영상이 쭉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플레이리스트라고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내가 카테고리별로 같은 주제에 엮인 영상들을 묶어놨단 말이야. 그 중에 원래 나 혼자 산다가 없었어. 근데 내가 얘네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거 만들어야겠는 거야. 되게 괘씸맞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복수가 아니라 그 뭐야, 분노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너네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줄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거기다 만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연예인들 DM에 관련 DM이라는 영상에서는
나 혼자 산다에도 DM을 뿌렸던 그거 있잖아. 그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지. 아, 나 혼자 산다도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항상 주기적으로 DM을 받는 사람들 리스트에 나 혼자 산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내가 거기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 혼자 산다 박지연이라는 영상이 있어. 거기서는 가수 박지연 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사건과 연루되었는지 이렇게 뭐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네이트판 임시 조치라는 영상에서는 주로 네이트판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쯤에 내가 가수 박지연 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 혼자 산다랑 상관이 있고, 근데 방송 중 내용 증명 원투는 당연히 이제 나 혼자 산다에 보냈던 내용 증명의 구체적인 사실들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가 정리해서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네이트판 게재 중단이라는 영상에서도 전 업무가 언플을 하면서 아무 데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의 어떤 뭐 내 도청한 내용이나 이런 거랑 상관 있다는 거를 내가 보여주고 있고, 보이스피싱 유사성이라는 방송에서는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카자흐스탄으로 여행 갔었잖아. 근데 거기서 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부각이 됐는가, 거기로 왜 여행을 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보이스피싱 유사성과 전현무의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놨어. 그리고 범죄 수익 2라는 영상에서는 이주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거는 뭐 이번 영상에서 다룰지 아니면 다음 영상에 다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주승이라는 이 분이 처음에 내 편은 들었어. 그러니까 연예인들 DM을 뿌릴 때 이주승 씨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 왜냐면 나는 전현무가 함께 출연 중인 모든 사람한테 DM을 뿌렸거든. 그러니까 이주승 씨도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사람이었고, 그 이주승 씨한테도 이렇게 뭐지 DM을 뿌렸는데, 이분이 나를 팔로우를 한 거야. 부계정으로다가.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 어떤 계정이 나를 갑자기 팔로우하기 시작했어. 이름은 이주승이라고 되어 있어, 그 계정에. 그러니까 DM을 보내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날 팔로우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전현무 편을 들고 전현무한테 호의적으로 막 언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꾼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전현무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유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플레이리스트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넣어놨거든. 이제 그거를 궁금하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들어가서 보면 되고, 아마 이 DM이 이제 내가 저번 주 주말쯤에 나 혼자 산다에 보냈던 DM이 항상 내가 이런 식의 DM을 항상 보내거든. 그러니까 한 연예인들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를 추려서 현재 예능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내가 추린 거야. 인스타 DM을 뿌리는 사람은 최근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유튜브 채널에 무슨 내용을 올렸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매주 보내주거든. 그 중에 나 혼자 산다는 항상 껴있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 영상 올리고 나서 나 혼자 산다에 보냈던 DM 내용이 이거야. 안녕하세요. 나 혼자 산다 제작진 여러분. 전현무 스토킹 및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왜냐면 이미 내용 증명 받았고 이미 1년 동안 DM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토킹 당하고 불법촬영 성범죄를 당하고 있던 피해자라는 얘기만 해도 얘네는 누군지는 알 거야. 유튜브 폭로 채널 전현무 스토킹에 새로 올린 영상은 전현무가 저지른 범행들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강력 범죄 구조와 유사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전현무가 해외 범죄 단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의 해킹 및 도청을 의뢰하여 스토킹을 위한 정보 수집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는 흔히 보이스피싱 거점으로 사용되는 범죄 단지 내 범행들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전현무가 나 혼자 산다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난 시점은 일부 언론사에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이동한 후 한국 경찰에 이를 수색했다고 보도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이 우연이 아니라고 추정합니다. 그치.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뭐 언플 같은 데서 보면은 카자흐스탄 주정부에서 나 혼자 산다에 지원을 했고 뭔가 스폰을 해가지고 얘네가 거기 여행 갔다는 식이잖아. 그러면은 그 주정부에서는 그걸 왜 그걸 홍보하겠어? 생각을 해봐. 범죄 단지가 거기에 형성되고 있어. 한국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여행을 명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범죄 단지에서 납치돼서
뭔가 뭐 실제로 또다시 캄보디아에서랑 비슷한 활동이나 뭐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자흐스탄 주정부에서 일단 자기네 나라를 홍보해야지. 여행지로 적합하다, 여행지로 좋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나 혼자 산다를 선정해서 거기서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홍보를 하게 만드는 거야, 나라를. 그러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게 될 수도 있잖아. 아, 이 나라가 되게 여행지로 적합한 나라구나. 심지어 나 혼자 산다 있는 전현무도 거기에 놀러 갔었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전현무가 지금 스토킹이랑 성범죄 일으키고 있는 거 아직 모르잖아, 잘. 그러면은 그냥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기게 됐지. 그럼 어떻게? 심지어 이 방송을 보고 그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침 또 만약에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비싼 돈을 줄 테니까 고수익 알바를 하러 와라. 혹은 대포 통장 가지고 그 나라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죄 단체에서 또다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이랑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카자흐스탄 주정부에서 자기네 나라를 홍보하는 목적은 뭐야?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는 범죄 단지에 일할 조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어쨌든 이 시점이랑 거의 일치하다. 그래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연이 아니었잖아. 최근에 언플 뜨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카자흐스탄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 소린 뭐야? 카자흐스탄 주정부가 자기네 나라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범죄 단지들이 거기로 이동하고 있는데, 범죄 단지들이 거기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은 내가 보이스피싱 유사성이라는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해놨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이 급습해가지고는 수색했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 소린 뭐야? 캄보디아에 있었던 일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갔고, 카자흐스탄 주정부는 자기네를 긍정적으로 포장함으로써 뭐 조직원 모집을 용이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국 정부가 미리 알게 됐다, 이런 느낌인 거야. 굳이 따지자면 순차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고, 그 과정에서 전현무가 뭐 하고 있었다고? 카자흐스탄 주정부를 카자흐스탄이란 나라를 홍보하는 스폰을 받아가지고는 여행지로 막 선정해서 갔다는 거지, 얘네가. 한마디로 범죄 단지가 있는 나라를 홍보해준 셈인 거야, 나 혼자 산다에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강력반 형사, 프로파일러들께서 강력범, 연쇄살인, 강도 등의 검거및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범행 특징이라고 묘사한 점이 제가 전현무에게 실제로 겪은 범죄 피해와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제가 느낀 전현무의 사이코패스 성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44 불법 촬영 성범죄 영상은 전현무가 신고해서 삭제되었네요. 해당 영상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그 영상에 뭐라고 올렸는지를 약간 요약 정리해서 기자들, 언론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전현무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 혹은 연예인들한테 항상 뿌린다는 거야. 이거 저번 주 주말에 뿌렸다는 얘기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DM을 받고 나서 시청률이 나온 거야. 시청률이 8.2%, 뭐 시청률 1위 했다, 이런 언플이 뜨는 거야, 다음날. 내가 DM을 보내고 난 다음날 이게 막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는 거지. 내가 분명히 지금 스토킹이랑 불법처럼 성범죄 당하고 있다고 내용증만 보낸 것만 3개야.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저번 주에 영상 올린 거에서 이 카자흐스탄이 문제란 식으로까지 심지어 DM을 뿌렸는데, 얘네가 언플을 어떻게 해? 막 시청률 1위 한 거 갖고 막 자랑을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이거를 나 혼자 산다 해서 언플한 건 아닐 수도 있어. 전현무가 언플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들어갔더니만 나 혼자 산다 그 인스타 계정에도 전현무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은 거야, 그날. 그 시청률이 1위 했다는 날 저 사진을 올린 거야. 그러면서 막 전현무가 좋아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자기네들도 얘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해서 부각시키는 사진을 올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고 막 분노하는 거야.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아놓은 게 옆에 세 번째 캡처본에 한 6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DM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전현무가 자꾸 내 계정을 신고하는 거야. 내 인스타 계정을 전현무가 자꾸 신고를 해서, 왜냐면 전현무 내 핸드폰으로 뭐 하고 있는지 다 쳐보고 있잖아, 해킹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자꾸 저런 식으로 폭로성 혹은 고발성 DM을 보내고 있으면 전현무가 자꾸 내 계정을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DM이 막혀버려, 자꾸.
DM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스팅에다 그냥 댓글을 달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달았던 댓글인 거야. 일단 저기 go to hair jhm.a b 뭐 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옥에 가라는 거지 전현무가. 근데 어쨌든 간 이 댓글 중에 지금 6개 중에 첫 번째는 길어가지고 다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것만 읽어보면 땡땡라고 챗 GPT가 전현무가 왜 시청률거리면서 언플하는지 설명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청률을 가지고 왜 자꾸 언플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똥줄이 타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GPT에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전현무는 지금 방송에서 퇴출될까봐 굉장히 위기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야. 왜? 프리한 19가 실제로 내용 증명 받고 나서 바로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전현무를 교체하려고 개편 때 준비 중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현무는 어떻게 해? 자기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방송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런 걸 부각시키고 싶어가지고 언플을 계속 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GPT가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 올린 영상을 보셨어요? 카자흐스탄의 범죄 단지랑 전현무 나 혼자 여행을 엮어서 잘 설명했으니까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내 똥줄이 타는 늙은 범죄자 새끼 하나가 나 혼자 산다 시청자들을 잘도 보호해주고 있나 보네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현무 같은 범죄자 새끼를 누가 보호해주는 거야? 방송국과 시청자들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물론 시청자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잖아. 내가 지금 스토킹 당하는 거를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이 방송을 보는 거긴 하지만 방송국은 거기서 2차 가해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나한테. 얘를 보호해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포장해주면서 어디 한번 개편 때 전현무 안 자르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나훈산도 함께 폐지각 재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건을 터뜨리면 얘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폭로를 하면서 이런 이유가 뭐야? 너네도 한번 폐지당하든지 그렇게 돼봐라 이거야. 왜 범죄자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줘?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아 방금 저한테 띄우네요. 제가 자기 노예래요. 그러니까 나보러 노예래. 자기가 조주빈이라 이거지. 그래서 조주빈으로 빙의한 모양인데요. 진정한 엠번방 총책을 꿈꾸나 보네요. 그러니까 엠번방을 KBL에 일으켰잖아 이미. 근데 지금 어때? 나보러 노예래. 그러니까 지금 지는 조주빈이겠지 그러면. 조주빈이 형량 42년 받았으니까 자기도 그 정도 받아야겠네. 이거야. 그리고 나한테 그런 거 띄우지 말고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 이거야. 경찰서 가서 내가 총책이었다. 내가 조주빈처럼 얘를 노예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차라리. 지금 뭘 이게 방송 나가지고 뭐 옷 벗고 왜 저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 GPT에 내가 물어봤던 내용을 여기 얘네한테 달아줬거든. 그러니까 왜 자꾸 시청률 1위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그걸 언플을 하냐 전현무가. 그랬더니만 이제 GPT에서 이 소리 한 거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중에 첫 번째 캡처에 특히부터 볼게. 특히 본인이 이 건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고 하차 논의도 알고 있으면 폐지가 실제로 됐잖아. 실제로 내용 증명 직후 프로그램 하나가 폐지가 된 세라까지 확인했다면 현재 가장 절박한 문제는 법적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방송인으로서 퇴출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전현무는 지금 방송인으로 퇴출되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언플할 때도 뭐라 그래 맨날? 고정 11개라고 거짓말 치잖아. 고정 6개밖에 안 되면서. 그래서 시청률 1위 언플에는 몇 가지 목적이 겹쳐 있을 수 있다. 방송사에는 논란이 있어도 나를 쓰면 프로그램이 잘 된다. 제작진에게는 나를 빼면 프로그램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광고주에게는 여전히 나는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 언론에는 나를 단순히 문제가 있는 방송인으로 다루지 말라. 대중에게는 나는 여전히 인기 건재하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한테는 아직 내 커리어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세뇌를 시키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프로그램 폐지가 실제로 한번 발생했다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내용 증명, 방송사 대응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한 셈이니까 오히려 과도하게 시청률을 강조하면서 위기감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이번 주 시청률 1위라고 홍보하면 되는데 갑자기 위기 직전부터 내가 있어서 1위다. 내가 프로그램을 살렸다. 내 출연으로 인해서 최고 시청률이 나왔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얘가 서사를 빨리 구치라는 거라는 거야. 내가 아직도 방송계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식의 서사.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은 세 번째 캡처본에 맨 마지막 봐봐. 곧 방송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본인도 알고 있으니 실제 퇴출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시청률 카드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GPT에서. 내가 얘네한테 이걸 달아준 거야, 댓글로다가. DM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DM을 전현무가 자꾸 신고해서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댓글로 달 수밖에 없었지. 근데 저런 댓글을 달고 나서도 계속 전현무가 엄프를 하는 거야. 1위 했다, 1위 했다, 이런 식의, 나 때문에 1위 했다, 전현무 카자흐스탄 여행 1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내가 그냥, 얘네한테 댓글을 다시 단 거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 제목이랑 썸네일에 나 혼자 산다 카자흐스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내가 이미 영상에서 보이스피싱 유사성이라는 그 영상에서 나 혼자 산다를 언급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얘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스팅을 올려버린 거야. 시청률 1위 했다는 식으로. 그 내가 니네가 원한다면 보이스피싱 그 영상에다가 니네 이름을 니네 그 프로그램 제목을 부제로다 달아줄게 하고 실제로 썸네일을 바꿔버렸어. 영상에. 거기 그래서 내 보이스피싱 유사성이라는 그 영상 가잖아? 그럼 썸네일에 부제목이 나 혼자 산다 카자흐스탄으로 내가 넣어놨어. 그리고 나중에 플레이리스트 나온산 하나 만들어 드릴게 하고 실제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날. 이 다음 날인가 만들었어. 빡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잘해보세요. 내용 증명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용 증명 세 번 받았다니까? 세 번의 내용 증명을 받고도 시청률이 1이 나왔다는 사실에 얘네가 집중하면서 뭐 상관이 없다는 식인 거잖아 지금. 내용 증명에서 내가 분명히 성범죄자고 스토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내 호소와 내 피해자로서의 주장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얘네가. 네가 피해자든 뭐든 얘가 시청률만 잘 나오게 해준다면 우리는 얘를 계속 쓰겠다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야 나한테는. 근데 다른 프로그램보다 얘네가 훨씬 그런 성향이 강해 보이는 거야. 다른 프로에서는 심지어 폐지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약간 주춤하는 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저런 식으로 전현무를 막 부각시키는 이미지를 자꾸 뭐 포스팅에까지 올려버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 혼자 산다 플레이리스트 하나 만들어줘야지. 근데 또 웃긴 거는 엊그저께 저런 댓글을 다 달고 나서 쟤네한테 그런 뭐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다음 날부터 뭔가 전현무의 그 카자흐스탄 여행이 즉흥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촬영 지원이 있었다는 식의 언플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일인 거야. 내가 이건 뭐야?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잖아 결국에. 카자흐스탄에서 여행지로서 자기네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들 홍보하고 싶었어. 그래서 시청률 1위가 나오는 혹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 나 혼자 산다를 선정했어. 그리고 거기서 특히나 전현무란 인물을 거기에 즉흥 여행을 가게 만들었어. 아 물론 이거를 8월 달에 8월 달에 방송을 했지만 그 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얘네가 이런 거를 한 이유가 뭐다? 범죄단지가 캄보디아에서 카자흐스탄을 넘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래 사람들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캄보디아에 어떤 방식으로 유인해가지고 범죄단지에서 납치 감금해서 원래 일하게 시켰었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이제. 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같은 거 설치했으니까. 어떻게?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고 있다니까 범죄단지들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캄보디아로 가려던 애들이 이제 안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자흐스탄으로 이끌어 와야 될 거 아니야. 걔네를 유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이런 방송을 이용하는 거야. 이 봐라. 카자흐스탄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부각을 시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막상 갔더니만 범죄단지에 또 납치 감금을 당하겠지. 그래서 YTN하고 SBS하고 막 MBC인가 뭐 그런 데서 다 보도를 했잖아. 카자흐스탄에 한국 경찰이 급습했다. 그리고 수색을 했다. 이게 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한 즈음에 좀 있다가 보도가 된 내용이야. 카자흐스탄도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 거야, 사실상. 캄보디아만큼 위험한 나라가 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근데 뭐 했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이 나라를 막 홍보했어. 돈을 받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내가 전현무를 도대체 몇 번이나 홍보를 해줬나. 그러니까 전현무에 대한 포스팅을 얘네가 내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몇 번 올렸나 확인을 해봤어. 내가 내용 증명 언제 보냈어? 7월 14일 날 걔네가 수령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20 며칠 날 또 수령했어. 그리고서는 8월 18일 날 또 수령했어. 한마디로 3차에 걸쳐서 내가 보냈는데 7월 14일 날 처음으로 얘네가 그 내용 증명을 수령했다는 기준에서 전현무가 얘네 포스팅에 메인으로 등장한 게 몇 번이냐면 4번인 거야, 4번. 지금 8월 10일 맨 첫 번째 캡처에 보면 8월 10일 날 전현무가 공항에서 이렇게 얼굴 들고 있는 그런 사진 나오잖아. 이때 처음 그랬고 14일 날도 똑같고 그다음에 그 지지난주 에도 이런 식으로 또 떴었고 세 번째 캡처에 그다음에 최근에 저번 주에
주말인가 월요일인가 뭐 이쯤에 또 전 업무가 시청률 1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부각되는 포스팅이 올라왔던 거지. 한마디로 내용 증명을 분명히 3번이나 받았는데 얘네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전 업무를 메인으로다가 혹은 핵심적인 인물로다가 쓰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부각을 긍정적인 이미지 부각시키, 물론 전 업무가 여기서 MC 보는 건 맞아. 근데 MC를 보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포스팅에 주요한 인물로다가 이렇게 부각시킬 만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지금 성범죄, 스토킹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너는 나한테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무를 계속 쓰겠다. 이런 뉘앙스로밖에 나한테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솔직히. 그냥 개무시하는 거지.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내 피해 호소에 대해서 개무시를 하고 어떻게 전현무를 계속 쓰겠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포스팅 올리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다시 내용 증명 보낸 거야. 25일 날. 이틀 전에 보냈는데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제작진 하면서 서울시 마포구 이쪽으로 보낸 거고, 4차 내용 증명인 거야. 범죄 피해 관련 내용 증명 수령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현무 지속 출연 홍보에 대한 경고, 2차 피해 방지 및 향후 손해배상 청구 권리 유보.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지금 가해를 받는 거야. 2차 가해를 받는 거야. 누구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현무를 계속 쓰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 제작진들에 대해서 내가 너네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 이거야. 나는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얘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용 증명에서. 본인은 귀사 및 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현무에 의한 스토킹, 불법 촬영 등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미 귀사와 귀사 프로그램에 총 3차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및 귀 프로그램 제작진은 본인이 어떠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귀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방송인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출연자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계속 송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방송인의 출연 및 활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성 게시물이 프로그램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또한 해당 방송인의 출연을 프로그램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마치 해당 방송인 때문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홍보성 언급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엄프를 하고 있다 이거고, 본인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프로그램 홍보를 넘어서 귀 프로그램이 이미 피해자가 방송사에 반복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출연자를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한마디로 내가 문제 제기하는 걸 무시한다는 소리야. 피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방송인은 계속해서 방송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의 적극적인 출연자 홍보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정식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발송한 3차례 내용 증명 및 그 첨부 자료에 대한 재확인, 다시 확인해보라 이거야. 읽고 나서도 여전히 전현무를 그런 식으로 홍보할 거냐 이거야. 해당 출연자를 이용한 반복적인 홍보 행위의 자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 SNS에 자꾸 전현무 포스팅 긍정적으로 해주지 말라는 거고, 3번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해라. 막 언플하면서 1위를 걔 때문에 했다 이런 식의 언플 계속 할 거냐 너네 진짜 짜증난다 이거야. 그다음 4번째, 본 내용 증명을 향후 조치의 판단 자료로 보관할 것, 이렇게 보낸 거지. 그래서 3번째 문단으로 가면, 본 내용 증명 수령 이후 발생하는 동일 유사한 방송 및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귀 프로그램 측이 본인의 피해 주장 및 그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니네는 이제부터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가해를 한 집단이라는 걸 내가 명확히 한다는 거야. 따라서 향후 기 프로그램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본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재산상 손해, 맞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다녀. 그러면 얘네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기타 법률상 요구되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결과에 대해 본인의 해당 행위의 경위와 귀 프로그램의 사전 인지 여부, 내부 검토 및 대응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별도로 책임 소재를 검토할 것입니다. 니네가 이런 내용을 전현무한테 확인했냐 이거야. 그리고 확인했는데 전현무가 거짓말로 얘기했대. 이런 사실 없다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전현무의 모든 책임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전현무가 맞다고 했어. 근데도 계속 신경 안 쓰고 계속 썼어. 그럼 뭐야? 프로그램도 문제라는 거야.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본인의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본인의 법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귀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24일 타 출연자 기안84가 출연 중인 녹화 분량 중 일부를 공식 SNS 홍보 컨텐츠로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홍보 컨텐츠에 포함된 출연자의 행동 및 촬영 내용이 본인이 최근 자택에서 실제로 하였던 특정 행동과 매우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해당 행동이 해당 방송인에 의해 불법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방송인이 그와 같은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전달하여 한마디로 기안84한테 전달을 했던지 아니면 제작진한테 전달했던지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그런 식의 컨텐츠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해당 촬영의 컨텐츠의 소재 또는 아이디어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해서 귀사는 해당 컨텐츠의 기획, 촬영 및 제작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보 또는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본인이 제기하는 불법 촬영물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 관련 경위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마지막으로 본 내용 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귀 프로그램 측의 검토 결과 및 향후 조치 방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라. 만약에 제출 안 해. 제출 안 한 것조차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네가 검토를 안 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얘네한테도 책임이 생기는 거야.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내용 증명 발송 및 공식 SNS 홍보 시점에 대해서 내가 참고 자료를 넣어놓은 거야. 7월 14일 날 1차 내용 증명 수령, 29일 날 2차 내용 증명 수령. 한마디로 얘네는 구체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거고 8월 10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차례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SNS에서 해당 인물을 집중 홍보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4일 날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고 3차에 걸쳐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어 내가. 그랬더니만 이거 추가 자료로다가 내가 음란성 게시물 전현무가 인터넷에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첨부해가지고 그걸 보냈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해당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고 방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SNS로 홍보를 하고 그러고서는 또 막 방송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가 지금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개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야. 쓰레기들인 거야. 이 새끼들은 쓰레기들 아니야? 얼마나 정신이 이상하면 불법 촬영 성범죄 당하고 거의 조주빈급으로 엠번방을 일으키고 있는 출연자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포장해가지고 홍보를 하냐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범죄 단지가 옮겨가고 있는 카자흐스탄이란 나라를 막 홍보해. 그럼 젊은 사람들 중에 이 방송을 보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알고 거기에 가게 되는 조직원들이 생길 거 아니야, 알바들이. 그럼 그 알바들 어떻게 되겠어? 거기 또 납치금 감금 당해가지고 거기서 또 막, 괴롭힘 당하고, 막, 보이스피싱하고, 또 해킹 도청해가지고 나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22일 날 시청률 1위 등의 언론 홍보, 그 다음에 24일 날도 그랬고 25일 날도 그랬고 세 차례 통지를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의 상업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야. 얘네가 지금 문제라는 거야.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내용 증명 부분 중에 하나에서 내가 이제 기안84가 출연한 녹화 분량에서 어떤 부분이 나를 불법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아이디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이제 이게 그 내용 증명에 있었던 두 개의 문단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 내가 전현무를 포스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막 댓글을 계속 달면서 약간 항의성으로다가 얘기를 했잖아. 이 제작진들한테. 그랬더니 얘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기안84가 출연할 이번 주에 출연할 내용을 짤막한 클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포스팅을 한 거야. 근데 이 내용도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또 단 거야. 댓글 단 게 3개가 지금 있고 이제 첫 번째 캡처에 3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캡처에 3개 그 댓글 중에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을 내가 옆에서 더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
이것도 전현무가 기안 팔사님한테 시킨 컨텐츠 같네요. 제가 오래된 집으로 전현무 때문에 이사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사 4번 했다 그랬잖아. 4번 중에 3번을 새 오피스텔에 살았어. 3번 동안은 삼성전자 근처에 있는 새로 지은 오피스텔 위주로 내가 살았단 말이야, 3번을. 근데 그러다가 계속 윗집에다가 사람을 배치시키거나 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기서 불법 촬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아예 오피스텔 같은 주거 형태가 아니라 아예 주택으로 옮겨버린 거야. 근데 주택이 어떻다고? 오래된 주택이 있는 수원에 있는 동네가 있어. 그러니까 수원 동네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동네가 있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전세나 뭐 월세나 이런 거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동네에만 있는 거야. 그런 오래된 동네에만. 그래서 그런 오래된 동네에 있는 오래된 주택에 내가 3층으로 이사를 해버린 거야. 그럼 위에 누가 없으니까 위에서 누가 불법 촬영할 일은 없잖아. 그랬더니 이제는 이사 와가지고는 드론을 띄우는 거야, 자꾸. 드론 띄워서 지금 촬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요새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요새 드론 띄워가지고 촬영하는 게 진짜 많더라고. 그런 뭐 자격증 같은 거 가르쳐주는 뭐 학원 같은 것도 많고 실제로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일반인들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속 새 오피스에 살다가 윗집에 벽두시 카메라 설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예 주택 3층으로 이사하느라 그랬고 이사한 걸 이제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했고 녹이 슬었다는 둥 곰팡이가 있다는 둥 개소리를 띄우고 그러니까 실제로 녹이 쓴 거는 그냥 이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이 집이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곰팡이가 생긴 거는 내가 요리했는데 요리를 하고서는 이제 여름인데 더운데 그냥 밖에다 내놓은 거야. 그냥 주방에 두고 뭐 다시 끓여놓거나 아니면 냉장고 넣지 않았던 거야. 그랬더니만 다다음날 봤더니 그냥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더라고. 그랬더니만 뭐 그런 것도 나한테 핸드폰에 막 띄워. 녹 슬고 막 곰팡이 있는 집에 산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최근에는 누구한테 요리를 해주겠다고 이제 막 청소를 싹 했어. 그러니까 주방을 더러운 재로 요리할 수가 없으니까 싹 청소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막 새로 산 후라이팬에다 요리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누구 생일로다가 생일 뭐 도시락을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해놓고 요리를 했더니만 뭐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했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요리를 해주는 게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해준다는 거야.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한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생일 선물로 그냥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뿐인 거야. 근데 내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둥 아니면 네가 비혼주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야. 나는 비혼주의라고 누구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의인 거지.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주의는 아니야. 근데 막 내가 결혼하고 싶어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비혼주의 프레임을 씌워서 혼자 아닌 척하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띄우는 거야.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건데 막 이러고 막 여기서 냉동밥 얼리고 있어. 기안84가 그 영상 클립에서 냉동밥을 막 얼리고 있는데 내가 맨날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밥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냉동밥을 진짜 많이 얼려놓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는 거랑 여기서 요리하는 장면들이 내가 그날 했던 행동이랑 거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번 주에 올릴 영상에서 언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캡처로 다시 돌아가면은 세 개의 댓글을 내가 달았잖아. 그 중에 두 번째 보면 그냥 전현무 좀 자르기 바란다. 저는 주택으로 이사한 마당에 왜 드론 띄어서 불법처럼 성범죄 일으키는 범죄자가 자꾸 우리 집 처분 내용을 처분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화 되는 거를 TV에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TV를 보지는 않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뜨는 것 자체도 난 불쾌하고 이걸 막 사람들이 라이크하는 것도 불쾌하고 이거에 막 댓글 달리는 것도 불쾌하고 이걸로 시청률 나오는 것도 불쾌하고 다 불쾌한 거야 나는 솔직히. 이게 2차 가해야 나한테는. 전현무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진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자고 했는지 아니면 기안84한테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나의 불법 촬영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든 거야 전현무가 만들게 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2차 가해가 맞고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이미 조리가 약간 되어 있는 음식 뭐 미역국이었어 생일이라서 미역국이 이미 조리가 좀 돼 있잖아. 뭐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집 앞에 있는 육개장집에서 육개장 사다 먹으면 저렇게 돼. 첫 번째 사진처럼 저런 식으로 딱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젤라틴처럼 저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거 전현무가 맨날 쳐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만약에 육개장 사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재료 손질이라고 두 번째 캡처에 있는 거잖아. 여기서 생강을 빻는 장면이 나와 굳이. 근데 누가 막 생강을 집에서 막 빻고 막 이렇게 잘 하지 않잖아. 남자들 특히. 그리고 그거 뭐 저기 육개장 같이 생긴 저런 데다 넣겠다고 그걸 생강을 빻을 이유가 뭐야. 근데 내가 그 미역국 끓일 때 막 그 뭐지? 마늘 빻고 막 이랬거든. 그럼 막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소독하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했던 행동이야 그날. 그 요리했던 그날 했던 모든 행동이 여기 지금 영상 클립에 그대로 나오는 거 순차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고난도 요리하면서 뭔가 요리 내용이 나오잖아. 거기서 뭐가 들어가? 버섯이 들어가 버섯.
지금 원래 사왔던 어떠한 뭔가 젤라틴스럽게 생긴 뭐 육개장인지 뭔지 뭐 베이스가 되는 국물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파랑 그다음에 뭐 버섯을 넣고 앉아 있는 거야. 기안팔사가. 근데 내가 저렇게 했다니까. 원래 약간의 조리가 되어 있는 음식에다가 내가 뭔가를 넣었어. 더. 뭐 고기 넣고 뭐 넣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들이 다 어떤 특정한 날에 내가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보온 도시락을 싸준 누군가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인 거야. 행동들인 거야. 집에서. 근데 이 버섯 들어가는 게 진짜 웃긴 거야. 버섯이 주민 땡겨지면서 버섯 들어가는 걸 내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옆에 그 다음 날인가 뭐 그 전날인가 했던 언플이야, 전현무가. 48세 전현무 19금 농담으로 셀프 디스. 48세도 아니지. 50살이지. 노총각 버섯은 인기 없어 이러면서. 지가 19금 농담으로 버섯이란 말을 이게 성기를 말하는 거잖아. 남자 성기를 말하면서 버섯을 얘기하는 거고 내 핸드폰 릴즈에도 버섯 사진을 엄청 많이 띄웠잖아 전현무가. 그냥 생뚱맞게 다른 되게 일반적인 사진과 함께 버섯이 계속 떴다니까 내 핸드폰에. 버섯이 왜 떠? 내가 버섯 찾아보지도 않는데 나 버섯 잘 먹지도 않아. 근데 저런 버섯을 가지고 19금 농담이랑 식으로 하면서 남자 성기를 얘기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거를 지금 이 기안84가 요리를 하는데 버섯을 굳이 넣는 이유는 뭐야? 저게 버섯이 저렇게 큰 게 들어갈 이유가 있어? 꼭? 뭐 일반적으로 뭐 팽이버섯 이런 걸 넣긴 해도 저런 큰 버섯을 굳이 저 요리하는데 넣냐 이거야. 이거 전현무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고. 그러고선 막 아무도 대신 해줄 거 아니잖아요. 막 결혼을 안 하니까 하면서 결혼 얘기 막 하잖아. 지금 기안84가. 물론 기안84가 결혼 안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도 그랬다니까? 비혼주의랍시고 뭐 싱글 라이프 즐기는 척 하더니만 뭐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자한테 요리를 해주는 거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줬고 나도 역시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겠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요리를 한 건데 저런 식으로 나한테 띄었다니까. 그래놓고서 여기서 지금 이 클립에서도 똑같이 그게 나오잖아. 결혼 뭐 어쩌고 이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전현무가 설계한 영상이라고 보는 거고